관광학 원론 제1차 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임명제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임명제천. 이게 사람의 수명은 제천에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요즘 여기 천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제처. 사람의 명이 아내한테 있다. 그래서 옛날엔 가화만사성이었는데 요즘은 뭐 처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지 모든 것이 화평스럽다 그러는데 아내와 화평해야지 모든 것이 화평스럽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순처자 흥하고 역처자 망한다. 부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흥하고 부인에게 대드는 사람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잘 순종하고 잘 해주면은 라이프가 즐겁지만은 와이프에게 거스리게 되면은 와이프로부터 나이프를 맞는다, 칼을 맞는단 말이 있습니다. 뭐 운칠기삼 뭐 그런데 요즘은 처칠기삼이라고 뭐 그렇게 말이 있습니다. 웃자고 해본 얘기고요. 동방견문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르코폴로가 이제 아버지와 삼촌이 쿠빌라이 칸을 만나고 와서 다시 그 사이에 이제 마르코폴로가 태어났어.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삼촌이 다시 칸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마르코폴로가 이미 15살, 16살 됐죠. 같이 이제 장도에 올라서 쿠빌라이 칸한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는 고향이 그립죠. 돌아가고 싶은데 쿠빌라이 칸이 이 세 사람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동방의 왕 아르군의 부인이 볼가나라고 그랬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죽으면서 다른 족속의 여인 말고 내가 돌아가면은 내 같은 족속의 여인을 부인으로 맞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아름다운 여인을 골라서 17살짜리 이제 왕의 부인을 고릅니다. 그때에 이제 칸이 허락을 합니다. 이 공주를 아르곤 왕에 데려다 줄 사람은 바로 이 세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물자를 주고 배와 많은 사람을 줘서 여행을 하게 했습니다. 그 공주를 잘 그 왕에게 아르곤 왕에 모시다 주라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너무 전쟁이 나서 가지를 못하고 다시 데칸한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신하 3명을 붙여서 바닷길로 가라고 그럽니다. 바닷길로. 그래서 그 세 사람과 그 공주를 바닷길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면은 집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교황, 프랑스 국왕, 스페인 국왕 및 기독교를 믿는 여러 나라 국왕들에게 보내는 사신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14척이나 내줬어요. 그리고 큰 배에다가 진주도 가득 싣고 2년치 양식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다 지난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도착을 했고 18개월 동안 인도양을 항해해서 드디어 아르군의 왕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원 600명이 다 죽고 18명만 남았고요. 3명의 신하 중에서도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를 데리고 갔는데 문제는 그 아르곤 왕이 또 사망을 해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이 공주는 어떡하냐? 그래 물어보니까는 그 아들한테 이 공주를 넘기라. 그래서 그 아들한테 다시 호송을 해서 그 아들한테 그 공주를 인계를 하고 한 9달 동안의 휴식을 얻어서 얻고 난 다음에 그 새로운 아들 왕이 또 엄청난 금괴를 주면서 이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보니까는 이미 또 쿠빌라이 칸도 돌아가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쿠빌라이 칸한테 갈 필요 없이 바로 이제 거기 알렉산드리아가 아닌 저 어디입니까? 지금 그 터키의 거기 콘스탄티노플을 거쳐서 베네치아로 돌아왔는데 이때가 1295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동안의 여정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이 관광학 원론 이 교재로 진도를 나갔고요. 이번 시간에는 관광학 투어리즘 김용상 외 이 교재의 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교재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야 이제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저자마다 시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 개를 번갈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걸 취해야 될지 그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프리카 견문록 이집트 편 두 번째 시간을 보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모스크바를 거쳐서 카이로로 들어갔습니다. 카이로로 들어가니까는 일단 빨리빨리라는 게 없어요. 한국에 빨리. 외국에서 한국 전화 걸려면 몇 번인지 아세요? 082를 겁니다. 이집트 사람 여기 참 많아요. 마음도 참 따뜻해 보이고요. 빨리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알리 그러니까 빨리빨리로 들려갖고 뭔 소리냐 그랬더니 어서 오세요란 말이라고 그래요. 비도 안 와요. 1년에 10mm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홍해에 붙었던 후르가다 지역으로 이제 갔는데 갑자기 비가 조금 왔어요. 어쩌면 못 갈지 모른다고 통보가 왔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사막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게 배수구 시설이 없어요. 조금만 소나기 내리면 물이 왕창 이렇게 불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객의 통행이 금지가 된다고요. 다행히 바로 창문가에 비만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거쳤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쪼꼬라가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쪼꼬라 그래도 이 사람들 표정이 별로예요. 제가 모스크바를 돌아오면서 그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런 거 제가 어릴 때 동네 이발관에서 많이 본 시인데 이런 시라도 이 사람들한테 좀 안위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의 롯데 소공동 호텔 옆에 보면 푸시킨의 시비가 있더라고요. 이집트에 없는 것은 보니까 버스에 히터 기능은 있는데 히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따뜻한 바람은 나오지 않고 다행히도 여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대통령 누구냐 이렇게 LCC라는 사람이래요. 야, 인기 있냐 그러니까 얼버무려요. 하긴 뭐 한국에서도 자기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또 인샬라 제가 케냐에 2006년도에 케냐 갔을 때 국립박물관을 갔는데 아침에 문을 안 열어요. 왜 안 열어요? 인샬라 그러더라고요. 안 열어요. 그 이유도 묻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인샬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따지면 오히려 더 서비스를 못 받게 돼요. 이집트도 이게 케냐와 아프리카구나. 그리고 see you later도 인샬라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두고 보자라는 뜻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중국을 우리 만만디라고 그러지만 이쪽에 인샬라는 더 속이 터지더라고요. 다행히도 느긋한 그런 삶은 뭐 그런 대로 재미가 있은 것 같습니다. 에듀테인먼트 시간입니다. 제가요 이 그림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지금은 관광학 원론에 대해서 아주 백지 수준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보다 보면은 아마 어느 정도 한 중간고사쯤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기말고사쯤 됐을 때는 아마 여러분 관광에 대해서는 아마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화려한 채색이 된 화려한 그림의 관광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관광사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